and welcome to WWDC. 애플의 다음 세상을 보여주는 무대 세계 개발자 회의 2025.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건 없었다. 반짝이는 디자인, 익숙한 기능, 여전히 침묵하는 시리. 그 직후 이런 말들이 떠돌기 시작한다. 애플, 이러다 AI 게임에서 탈락하는 거 아니야? 한편 다른 거인들은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삼성은 AI 폰으로 소통의 주도권을 잡고, 메타는 안경에 비서를 품었으며, 구글은 AI 퍼스트 디바이스로 게임의 판을 새로 그리고 있다. 스마트폰 이후의 시대, 이제 손안의 기술은 어디로 향할까? 손끝에? 눈앞에? 아니면 몸속에? AI 시대,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그 왕자를 거머쥘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 진실은 숫자에 있고 재미는 해석에 있다. 보이는 팩트 뒤에 숨은 신박한 경제 이야기, 신박한 경제 토크 킥. 네, 저는 신박한 스토리텔러 송상은입니다. AI가 등장한 이후로 요즘 일상에서도 또 산업 현장에서도 기존의 질서와 승부의 룰이 완전히 바뀌고 있죠. 이 손안의 전쟁, 스마트 기기 시장도 예외가 아닐 텐데요. 예전에는 누가 더 얇고 더 빠르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누가 먼저 내 말을 듣고 또 누가 먼저 나를 위해 반응하느냐의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삼성은 AI 폰으로 먼저 말을 걸었고 또 애플은 여전히 생각에 잠긴 듯한데요. 과연 애플은 AI로 가는 길을 잃은 걸까요? 그리고 삼성의 다음 AI 카드는 무엇일까요? 멈춰선 애플, 질주하는 삼성, AI 왕좌는 누구의 손에? AI와 테크 트렌드를 가장 예리하게 해부하는 키커 김덕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예전에는 혁신 아이콘 하면 단연 애플을 저희가 먼저 떠올렸는데요. 네. 그런데 이 AI가 등장한 이후에 애플은 오히려 안정의 아이콘이 더 잘 어울린다 이런 비아냥도 좀 듣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를 두고도 이 디자인만 예쁘고 혁신은 없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네. 애플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놓치는 건 무엇인지,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은 뭐 제일 포인트는 배신자 애플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왜 배신자냐? 저한테도 배신을 날렸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네. 일단은 좀 맥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애플이 WWDC라는 개발자 행사가 매해 하거든요. 네. 작년 2024년에 할 때 보여줬었던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I로 이런 것까지 할 거야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때 어느 수준이었느냐? 저희 어머님한테 만약에 문자가 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문자에서 저희 어머니가 나 한국에 도착했어. 그럼 네. 제가 이제 시리를 켜가지고 네. 택시 보내줘 하면 끝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맥락이 뭐냐면 택시 보내줘라고 했을 때 그걸 이해한다는 건 저랑 어머님이 문자를 보낸 내용을 보고 예를 들면 일본에 갔다가 지금 국내선을 타고 왔거나 국제선을 타고 어딘가 도착했구나라는 인지를 하는 거예요, AI가. 네. 그럼 예를 들면 김포공항에 카카오티 앱을 켜서 그래서 택시를 거기로 가게 하고 도착지는 저희 어머님 집으로 하게 하고 결제도 자동으로 되게 해서 원래 하게 한다는 거였어요. 이 기능이 빠르면 작년 말 혹은 늦어도 내년 초,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초까지 될 거다. 그리고 그게 언제 되느냐? 아이폰의 새로운 버전 아이폰 16을 산 사람들한테는 될 거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네. Apple Intelligence harnesses the power of our most advanced silicon and will be available on iPhone 15 Pro and iPad and Mac with M1 and later. 그래서 저도 아이폰을 샀었어요. 이거 해보겠다고. 미국부터 적용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1월마다 CES에 가니까 야, 미국 가면 이런 거 되겠구나. 이거 컨텐츠를 찍어야지 하고 갔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도 몇 달 동안 답답하니까 삼성에서도 계속 AI 폰 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바꿨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 부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송을 건다고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WWDC 때 뭐 조금 있다가 이게 됩니다가 아니고 저희가 봤더니 지금 당장에서 이게 구현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언론들의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그래도 이렇게 되려면 2년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2년이 걸린다는 건 스마트폰에 우리가 주기를 바꿀 때 한 2년 주기로 바꾼다고 쳐도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폰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기능을 보고 산 사람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분노를 느끼는데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됐느냐. 애플의 고위직 인터뷰나 내용들을 참고하면 결론은 뭐였느냐. 오류율이 높다는 겁니다. 오류율. 왜냐하면 아까처럼 제가 택시 보내줘라고 했는데 택시 앱이 아니라 다른 앱이 뜨거나 아니면은 제가 원했던 건 카카오티 앱인데 네. 제가 전혀 쓰지도 않았던 우버 앱이 만약에 뜬다. 이런 식으로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 혼란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오류율이 높을 거면 그냥 이거를 미루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말씀하셨던 안정적인 어떤 이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배신당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네. 기다리던 그런 어떤 뭐 시장이나 기술들이 쫙 펼쳐지지 않아서 교수님처럼 진짜 이런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또 소송으로도 가고 뭐 이런 일들도 생기는 것 같은데 이 삼성은 벌써 AI 비서랑 대화하는 수준인데 애플은 왜 이렇게 AI 전환이 느린 건지 애플의 폐쇄형 철학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좀 기술적인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애플이 그럼 우리가 이른바 온디바이스 AI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기가 안에서 다 그쵸?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럼 기기 안에서만 AI가 돌아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애플도 클라우드가 있어요. 근데 이 클라우드가 일반적인 클라우드랑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하는 애플의 기술인데 뭐 예를 들면 나는 배고파라고 하는 문자를 클라우드로 보내고 있다가 뭔가 해커가 중간에 잡아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애플의 애플? 클라우드는 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예를 들면 내가 배고파라고 한 얘기를 이 애플의 클라우드로 넘어갈 때 바로 내가 배고파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암호화를 합니다. 암호화. 만약에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게 누군가가 탈취를 하더라도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거를 뚫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군요. 내용을. 네. AI 서버가 받고 다시 그걸 복호화, 그러니까 암호를 다시 풀어서 그 안에서 내용을 보고 다시 답변을 또 보내주잖아요. 답변을 보내줄 때도 똑같이 암호화가 돼서 오고 답변해서 내 기기에서 그걸 푸니까 이 왔다 갔다 할 때 안정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보안에 민감하게 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암호화, 복호화를 하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똑같은 스펙에 똑같은 내용이라고 쳤을 때 주고받고 하는 게 느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플의 자체 칩만 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무리 애플이 잘 만들어도 우리가 다 아는 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위력들을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죠. 네.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예를 들면은 구글 같은 경우에도 구글의 TPU를 만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그걸로 다 대체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는 엔비디아의 GPU도 같이 쓰고 있잖아요. 안전한 프라이버시에서는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과연 이렇게 하는 속도로 네. 지금 다른 AI의 속도만큼 따라갈 수 있을까? 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과연 애플은 본인들이 얘기한 것들이 그 타이밍까지 될까?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우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우려들이 나왔을 때 저는 사실 내 프라이버시 좀 지켜주고 네. 안전하게 완벽하게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2, 3분 걸려서 기다려야 된다면 다시 저도 과연 그걸 기다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플이 퍼플렉시티 AI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찾아보니까 애플 역사상 최대 M&A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 딜이 애플에게 판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한 140억 달러 정도의 뭐 대형 M&A 가능성이 나오고 있죠. 이 퍼플렉시티가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챗GPT 같은 언어 모델의 특징은 자기가 알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확률상으로 붙여서 말을 이어주는 녀석이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가 중요한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정답이야 오답이야라는 건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확률상으로 이어붙인 예를 들면 내일 날씨가 그다음에 땡땡땡 그러면 거기 맑다가 들어갈 확률이 높으면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말하는 정보를 제대로 검색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 어떤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AI가 그 다음으로 어떻게 발전하냐면 야 그렇다면 AI는 특히나 이런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잘하는 건 내용을 왕창 많이 주면 그걸 빠르게 보고 요약하고 정리하는 걸 잘하니까 지금까지는 AI 혼자서 답변을 하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른바 인터넷 검색 찬스를 주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 시험을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걸로만 채우라고 그러면 만약에 모르는 내용이 나왔을 때 빈칸으로 내실 거예요? 아니면 편지라도 쓰실 거예요?
뭐 저 같으면 뭐라도 네. 쓰겠어요. 그렇죠. 네, 뭐라도 네. 쓸 건데 네. 그게 지금 챗GPT가 하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교수님이 보더니 아 그래 너네 안 되겠으니까 인터넷 검색 찬스를 줄게. 1분 동안 인터넷 검색 찬스를 줄 거야 라고 이제 한 거예요. 아, 그럼 이제 AI가 저 대신에 어떤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있는 내용을 빠르게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거예요. 그다음 사람들 대신에 눌러보고 확인을 하는 거죠. 그다음 그 내용을 요약해서 자기가 원래 잘하는 말짓기 능력과 같이 연결을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이 내용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우리가 출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퍼플렉시티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였냐면 이 회사 자체가 챗GPT나 클로드나 제미나이 같은 언어 모델을 만든 회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언어 모델들의 특징을 분석해서 서비스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챗GPT 같은 언어 모델을 스타트업이 만들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 언어 모델의 엔진만 가져와서 네. 그 엔진에다가 우리가 잘해주는 건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해주면 그 질문을 빠르게 어떤 키워드로 검색하면 될지를 착착 찾아준 다음에 그걸 빠르게 인터넷에서 최적화되어 있는 소스를 검색해주고 그거를 갖고 요약해줘서 보고서를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어차피 원하는 건 보고서 잘 만들어주는 거지 이게 챗GPT냐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관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AI 엔진 기반의 서비스에서 성공한 모델을 거의 가장 먼저 보여준 게 이 퍼플렉시티라는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애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언어 모델을 뭔가 만들려고 하고 보안은 그렇게 했는데 그럼 이걸 갖고 뭘 하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원래 시도했었던 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뭔가 서비스를 잘 만들고 있었던 그 회사를 인수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어쨌든 AI 기반으로 사람들이 검색들을 많이 하니까 구글을 기본적으로 검색 엔진에 탑재한 것 자체가 해외에서는 좀 반독점 이슈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구글과의 좀 연계성을 좀 덜하게 하면서도 또 그 안에서 또 검색도 잘 돼야 되는 이런 욕심, 이제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런 관점에서 퍼플렉시티를 이제 만약에 연계할 수 있으면 잘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근데 또 반대로 기대감만큼 우려사항은 자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했을 때 잘했거든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우리가 말한 맥북 안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쓴 앱들을 보면 그 앱들이 대부분 애플에서 만든 앱이에요. 그러니까 애플에서 만든 앱에 애플에서 만든 기계에 애플에서 만든 서비스 안에서 너무 잘하는데 여기다가 타사의 서비스가 완벽하게 붙은 것이 과연 이들이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과 워낙 다른 형태의 서비스들인데 그게 과연 애플식으로 잘 녹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우려감들이 같이 공존한다. 뭐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삼성은 확실하게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AI 폰을 가장 먼저 대중에게 내놨고 또 웨어러블 라인업도 AI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AI 스마트폰 선점이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최초 AI 폰이라고 하는 게 확실히 브랜드 혁신의 이미지에서 중요했던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면 한 2024년 때부터 뭐 AI 폰 이러면서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여러 말들이 있었습니다. AI 된다고 했는데 별거 없네? 막 이런 얘기도 분명히 있었어요. 1년 반 정도 이제 지났으니까 정말로 예전에 안 되던 것들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삼성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최근에 수많은 이 AI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일단 질러요. 쉽게 말하면. 사용자들이 뭔가를 써보면서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기능이 되네라는 걸 또 데이터를 모아요. 그다음에 조금 더 진보된 걸 내요. 네. 그리고 계속 이런 형태들의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브랜드의 어떠한 확실히 변화에서 중요했다고 보는 게 뭐 데이터들을 제가 좀 몇 개 봤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삼성뉴스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동남아 오세아니아 시장 조사에서 비삼성 사용자 80%가 이 갤럭시 AI 기능의 매력을 느껴서 차기 구매 가능성이 있다. 또 글로벌 시장 조사인 이제 월드 패널 컴테크에서 나온 걸 보면 네. 갤럭시 S24 구매자의 25%가 AI 기능이 구매 결정의 핵심 요소였다. 뭐 이렇게 대답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써보고 싶은 사람이니까 네. 일단은 써보기에서 산 건 맞거든요. 삼성의 광고들을 보시면 네. 또 이런 AI 기능들을 갈수록 실용적으로 내고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제가 또 잘하는 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아마도 이런 기능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도 실제로 교수님 영상을 좀 찾아봤을 때 AI 활용하는 거를 어마무시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구글의 제미나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가 있어요. 오픈 AI의 챗GPT가 있다. 그럼 구글엔 제미나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는 지금까지 있었던 이 제미나이도 그렇고 챗GPT도 그렇고 그 앱 안에서만 동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만약에 챗GPT한테 문자를 보내줘라고 한다고 이거 문자는 안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구글하고 상당히 친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글에 있는 이 제미나이 앱에서 삼성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되어 있는 앱들하고 연동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제가 폰에 앱이라고 하는 이제 그 설정에 가보면 여기 딱 대놓고 써 있는데 삼성 앱으로 더 많은 일을 처리하세요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삼성 노트, 삼성 리마인더, 삼성 캘린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구글이 가지고 있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나 왓츠앱, 메시지 이런 게 다 연동이 켜져 있습니다. 네. 그 구글 제미나이한테 텍스트로 쳐도 되고 음성으로 해도 되는데 저 음성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예를 들면 제가 마이크를 누른 다음에 이 주변 맛집 리스트를 너가 정리를 해서 삼성 메모 앱에다가 저장을 해줘. 자, 이런 식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주변 맛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주변을 알려면 구글 맵을 먼저 연동을 시켜요. 그래서 구글 맵에서 내 주변이 지금 어디구나라는 걸 인지를 해요. 그 다음에 맛집 검색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예전에는 이 제미나이라고 하는 앱 자체에서만 보여줬는데 지금 이 삼성 노트라고 하는 원래 이 노트 앱에 있는데 연동을 한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결론적으로 제가 삼성 노트 앱을 누르면 앱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애플 시리가 하려고 했었던 아주 기본적인 단계 중에 하나를 이제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든 내용을 문자를 보내달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네. 너가 정리한 내용을 우리 어머님한테 문자를 보내줘. 네. 이렇게 그러면 하면 직접 보내주는 건가요? 그럼 얘가 문자를 보내려면 전화번호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핸드폰 안에 있는 전화번호부에 얘가 이제 접속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쵸? 어머니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주변 맛집 리스트.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어떻게 말 됐냐면 잘 듣네요. 주변 네. 맛집 리스트를 정리한 다음에 이걸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메시지의 형태로 얘가 정리를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메시지 앱을 얘가 연동을 해옵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앱에 보내기 누르면 문자가 가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한 단계 더 자동화되면 배고픈데 나 오늘 녹화 끝나고 이 근처에서 밥 먹고 싶은데 어머니랑 같이 먹고 싶으니까 너가 맛집 리스트 좀 추천을 해주고 그 안에서 우리 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음식 하나 내용 네가 잡아서 그래서 그 내용을 문자로도 보내주고 어머님한테 이렇게 해서 일정을 내 거 잡아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가고 있는 단계인데 네.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지금 삼성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한 거냐? 삼성 혼자서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 이거를 구글의 제미나이와 아주 연동성을 높이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다. 이 구글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이 아주 긴밀한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지점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결국 포인트는 이제 그 LLM 모델을 엔진이라고 표현을 하면 엔진의 성능에 있어서 구글에 계속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삼성이 아예 엔진이 없는 건 아니죠. 온디바이스 기반의 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엔진은 아주 경량화되어 있는 작은 모델이고 그 엔진을 제대로 크게 돌리기 위해서는 구글의 제미나이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픽셀이라고 하는 이 구글의 또 자체 디바이스가 있잖아요. 네. 이 픽셀 폰이 지금은 구글의 어떤 기능들을 테스트하는 수준이지만 만약에 이게 정말 제대로 잘 돼서 갑자기 어떤 기능을 픽셀에만 내고 갤럭시한테 다음 어떤 버전에서 내게 하겠다.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면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경계해야 될 리스크는 이 제미나이를 중심으로 하는 이 그 어떤 이코시스템 안에서 삼성이 계속 그 안에서 제대로 위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 결국엔 수익성도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네. 삼성 폰들에서도 대부분 이 구글 제미나이를 쓸 때 뭐 예를 들면 어느 기간까지는 우리가 사용자들이 무료로 쓸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구글의 제미나이를 가입해야 된다거나 유료로 가입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삼성의 AI 폰을 팔 때 분명히 어느 정도의 비용을 구글에 내야 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컨트롤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으로 플랫폼 비즈니스 할 때 상당히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은 또 삼성만의 또 과제가 지금 주어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 7월 9일 이 삼성의 AI 폴더블 신작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 공식 주제가 울트라 경험을 펼쳐질 준비 완료라고 잡아놓고 이 삼성이 AI 중심의 인터페이스에 최적화된 이 하드웨어 설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굉장히
당당히 이제 실어놓고 있는데 네. 교수님 보기에 이 삼성의 AI 한 수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 언팩이 됐었을 테니까 네. 지금까지 나오는 뭐 언론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번엔 폴드 플립 이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건 뭐 나온 거니까 결국에는 이 UI를 과연 최적화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AI랑 어떤 식으로 연계되는지에 대해서 가능성들을 하나씩 보여줬잖아요. 그럼 이 보여준 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단에 내놓을 거냐. 예를 들면 뭐 AI 비서 버튼이라든지 뭐 움직이는 버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고 바로 얘기하면 액션을 할 수 있는 이런 UI를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거는 결국 하드웨어 최적화 부분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스냅드래곤이라고 하는 기존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상당히 강력한 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에서 밀고 있는 엑시노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마 이번에 Z 폴드나 Z 플립에서 이 두 개가 좀 조합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말하는 Z 플립 같은 경우에는 엑시노스 전용으로 나온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조금 더 삼성의 반도체들을 좀 미는 거거든요. 다시 이제 엑시노스가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삼성에서 얼마나 이 AI 관련돼서 이번에 칩을 최적화했었을까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울트라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보다 아주 얇아지면서 이 폼팩터 자체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AI와 함께 어떤 경험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죠. 뭐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접히는 구조잖아요. 그럼 네. 접혔을 때 양쪽에 디스플레이가 있으니까 이걸 갖고 뭔가 우리가 AI한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을 뭐 양쪽에서 좀 다르게 보여준다거나 이런 식의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생태계 확장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워치도 있고 또 이제 그 링도 있고 버즈도 있고 그런 것들과 함께 AI로 어떻게까지 연동성을 보여줄 것인가 네. 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좀 같이 보면 결국엔 이 AI를 조금 더 구체화된 형태로 사용자들에게 보여지는 형태로 어떻게 좀 잘 소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번 언팩 행사에서 좀 집중적으로 좀 우리가 예상해보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노태문 사장은 갤럭시 G7 시리즈가 삼성전자의 혁신의 정점이라고 말했습니다. Z Fold 7 and Z Flip 7. These foldables are setting a new bar and taking bar-type phone experiences to another dimension. G7 시리즈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멀티모달 AI가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원 UI 8을 탑재해서 성능이 강화된 갤럭시 AI와 또 구글 제미나이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보면 스마트폰은 기본이고요. 뭐 반지, 안경, 팔찌까지 다양한 형태의 AI 기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써보셨나요? 제가 네. 그렇다고 뭐 다 쓸 정도로 막 이렇게 열정이 있지는 않은데 네. 가끔씩 이제 이건 진짜 써보고 싶다 하는 것들은 꼭 써보거나 테스트해보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CES에 이제 매해 가면 이제 라스베가스 가자마자 하는 게 도대체 이번엔 뭐가 새로 나왔나 이러면서 다 껴보고 차보고 막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네. 뭐 링도 차보고 VR 기기도 차보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구매를 한 건 거의 유일하게 네.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요? 뭐냐면 메타에서 나온 레이벤, 레이벤 글래스, 안경이요? 예, 네. 안경 이거는 제가 돈 주고 샀습니다. 왜 사셨나요? 몇 돈을 가지 주고서. 이유가 있는데 네. 일단은 우리가 말하는 AR, VR 기기들이 대부분은 조금 이제 크잖아요. 네. 누가 봐도 나 지금 이거 하고 있다 그죠, 이러고 그죠? 있죠. 네. 그것들의 최대 단점은 일단 무거워요. 아, 무겁고 이거를 끼고 있기가 오래 있으면 힘들고 그 다음에 발열하고 그 다음 배터리 이슈가 있어서 실제로 끼고 다닐 수준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거는 끼고 다니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만약에 VR 기기를 끼고 밖을 돌아다녀요. 그럼 네.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볼까요? 그런 이슈들이 여전히 해결될 것들이 좀 많긴 해요. 근데 그러면 지금 구매하신 거는 네. 그런 티가 좀 덜 나서 구매하신 건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네. 첫 번째는 레이벤이랑 했다라는 건데 딱 생긴 게 그냥 레이벤 선글라스처럼 생겼어요. 이게 이제 저는 되게 이게 메타가 상당히 전략적으로 잘했다고 보는 건데 화면에 디스플레이는 없고 그럼 뭐가 다르냐? 이쪽에 카메라 하나, 라이트 하나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골전도 이어폰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땐 요거 빼고는 그냥 선글라스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카메라랑 실제로 이 스마트폰이 연동이 돼서 뭘 하는 거냐면 얘한테 왜 Hey Meta take a picture 이러면 얘가 사진을 찍어주거나 오. Hey Meta take a video 이러면 얘가 비디오를 찍어주기도 하거든요. 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챗GPT도 실은 그런 게 있거든요. 카메라를 켜고 이거 뭐야 물어보면 요즘에 대답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불편하잖아요. 네네. 그런 얘한테 그냥 Hey Meta, what's that?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얘가 사진을 찰칵 찍은 다음에 내 앞에 있는 게 뭔지 음성으로 알려줘요. 어.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하냐? 예를 들면 제가 여행을 다니다가 뭔지 네. 몰라요. 그거 뭐야? 이러면 얘기를 해준다는 거야. 엄청 편하겠네요. 그렇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과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넥스트 스마트폰 폼팩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보다 엄청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안경 같은 거에 카메라 하나 들어가고 이게 AI가 제대로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상당히 강력한 거죠. 근데 지금 이 메타 글래스의 단점은 아무리 오래 간다고 할지라도 실제 AI 한 몇 시간 쓰다 보면 꺼지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여전히 좀 발열이 있고 그다음 제일 큰 단점이 스마트폰 없이는 동작을 못 합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지금 제가 보니까는 샤오미에서 비슷한 형태의 폼팩터가 나왔는데 스마트폰 없이도 그런 동작들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magic feature. You don't have to take out your phone. That you can just scan and pay. 글래스 종류들에서 메타나 이런 샤오미 같은 데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메타가 수익을 냈을 때 앱스토어를 갖고 있는 애플과 구글의 이제 수익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잖아요. 네. 그럼 그 구조를 깨려면 아예 OS 자체, 아예 구조가 앱스토어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플레이스토어 밖에 있어야 되고 별도의 스토어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수수료를 안 내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의 시도기 때문에 완전히 판을 뒤집는 형태. 그러니까 그만큼 사용자들이 그럼 그만큼의 그게 편하다고 느껴야겠죠. 네. 예, 편하다고 느낄 때 그 부분에서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해서. 저는 또 이제 조금 더 먼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네. 이제 AI 기기들에 대해서 기사를 계속 찾아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영화에 나오던 얘기죠. 뭐 이렇게 공간에다 디스플레이하는 뭐 그런 것까지 이제 금방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네네네. 이런 AI 기기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진화할 수 있을지 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꿀지 예,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궁극적인 그림에서 아직은 사용성이 떨어지지만 정말 제대로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정말 멋진 미래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애플이 가지고 있는 비전 프로 같은 거죠. 완전히 가상과 현실의 중간 사이에서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상의 한계를 넓혀주는 이런 형태의 비전 프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 글래스에는 이 안경 안에 디스플레이가 없다고 했지만 만약에 이 레이벤 정도의 사이즈에서 디스플레이까지 있다 그러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일 많이 시도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구글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 결인데 VR처럼 완전한 가상 세계에서 보여주는 건 삼성전자랑 프로젝트 무한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안경형 형태인데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예를 들면 그걸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고 제가 식료품점을 가야 되는데 나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럼 자전거 내비가 여기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상당히 편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계를 만들고 있고 또 재미있는 거는 메타가 그 지금 레이벤이랑 협력을 하는 것처럼 구글은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젠틀몬스터 안경 회사잖아요. 거기랑 네. 이거를 지금 협력해서 만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젠틀몬스터가 가지고 있는 이 안경의 디자인이 멋스럽게 구글 거에 들어가서 디스플레이까지 있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올 우리의 미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요즘에 기대하는 게 그 오픈 AI랑 그리고 조이니 아이브와 같이 지금 작업을 새롭게 들어간 디바이스가 있어요. 네. 조니 아이브가 누구냐? 그 우리가 말하는 아이폰이나 애플의 디자인을 거의 다 만든 디자인 아버지 같은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번에 애플에서 나와서 오픈 AI랑 같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폼팩터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어떤 형태일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네. 궁극적으로는 이제 조니 아이브가 얘기하는 걸 보면 사용자가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 될 거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건 디스플레이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되게 조그마한 뭐 네모 같은 걸 우리가 이렇게 뭐 올려놓는다거나 예를 들면 책상 위에 뭔가 있으면 그게 뭔가 마이크나 어떠한 카메라 같은 게 달려 있어서 저의 맥락들을 잘 기억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도구들이 몇 개가 있을 확률이 저희가 볼 때 제일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제가 뭐 집에서 뭔가를 하고 활동을 하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했었던 모든 내용들을 얘가 잘 인지를 하고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 내용들을 갖고 AI가 좀 더 똑똑해진다거나 대화를 한다거나 네. 그런 형태들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정말 아이폰이라고 하는 놀라운 걸 만들어낸 사람이니까 우리가 상상했었던 폼팩터 이상의 것들이 나온다면
그 역시도 미래로 가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정말 꿈만 꾸던 뭐 첨단 과학의 세계가 이제는 정말 머지않아서 쫙 다 펼쳐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혁신의 상징이었던 애플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요. 이 삼성은 AI폰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가장 먼저 열며 시장의 판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멈춰선 애플, 질주하는 삼성, AI 왕좌는 누구의 손에? 우리 손안의 다음 디바이스에 대한 질문들을 날카롭고 신박한 통찰로 풀어주신 김덕준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과 애플 그리고 빅테크들의 경쟁 속에서 AI 왕좌를 향한 생존 게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을 바꿀 손안의 기술, 우리 손안의 다음 디바이스는 과연 누구의 것이 될까요? 신박한 경제 토크킥, 다음 주에도 숫자는 진지하게, 해석은 신박하고 재밌게 더 놀랍고 신박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